하이, 안녕하세요. 파파스 캠핑입니다. 자, 이제 텐트 세팅 하고요. 이제 화목난로를 좀 설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 포몰리의 티타늄 드웰러라는 이름의 티타늄 화로대거든요. TI3 유리면이 3개예요. 3. 제가 이거를 사용한 지가 지금 꽤 오래됐어요.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화목난로를 사용하고 나서는 다른 화목난로는 손이 좀 잘 안 가요. 얘가 워낙 가볍습니다. 일단은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들면 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입니다. 원래는 여기가 손잡이가 2개가 있거든요. 한쪽을 제가 떼냈어요. 여기 공간을 조금 더 넓게, 조리용 공간을 좀 더 넓게 쓰려고 제가 약간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손잡이가 여기도 하나 더 있죠.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높은 냄비나 뭐 주전자 이런 걸 쓸 때는 상관이 없는데, 팬을 쓸 때 좀 거추장스럽더라고요. 아예 그냥 떼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훨씬 더 사용성이 좀 좋아졌어요. 장작을 얼만큼 뗐는지를 제가 대략 계산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얘를 쓸 때마다 촬영을 했으니까 대충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뗐던 장작의 양을 키로수로 따지면 대략 한 400kg 정도를 뗐어요. 물론 쪼갯목도 쓰고 일반 장작도 쓰고 나오는 압축 장작도 사용을 하고 여러가지 장작을 사용을 해서 아주 하드하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건데, 요즘은 이 드웰러와 모양이 비슷한 화목난로들이 최근에 출시가 좀 많이 됐어요. 이 화목난로가 워낙 잘 만들었고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꽤 괜찮거든요. 발열량도 괜찮고. 그래서 비슷한 디자인으로 따라 만드는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알리에서 찾아봐도 스테인리스로 만든 제품인데 얘가 한 30만원 좀 안 되는 가격에도 얘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국산 브랜드에서 나온 것도 있는데 뭐 가격대가 얘보다는 훨씬 더 저렴합니다. 물론 얘도 스테인리스 버전이 있고 티타늄 버전이 있고 2개가 있는데, 뭐 티타늄 버전은 거의 뭐 가격이 넘사벽이에요. 뭐 사람에 따라서 이 가격에 대한 판단 기준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얘가 지금 12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캠핑 투게더에서 포몰리의 제품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구매를 하실 때는 뭐 해외 직구나 이런 게 아니라 캠핑 투게더 스마트호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얘를 구매를 이미 한 걸로 알고 있고, 유튜브를 봐도 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티타늄 버전은 아닌데 스테인리스 버전으로 뭐 도토리 TV에서도 나오고 댄스 캠퍼님도 사용을 하고 있고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만큼 성능은 뭐 인정을 받았는데, 티타늄 화로대가 과연 스테인리스 화로대라든지 다른 재질의 화로대보다 뭔가 특별하게 좋은 점이 있느냐를 따지고 본다면, 뭐 가성비 측면에서는 티타늄 버전이 막 그렇게 엄청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최적이 되는 스테인리스 화로대를 써보다가 만약에 이 티타늄 화로대를 써본다 하시는 분들은 그 무게에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저도 이때까지 스테인리스 화목난로만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를 쓰는 순간 와, 이게 완전 신세계다. 그리고 저는 장박도 안 하고 1박 2일이나 2박 3일 위주의 캠핑을 하기 때문에 매번 세팅을 하고 철수를 하잖아요. 세팅과 철수를 반복을 하다 보면 뭔가 육중하고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좀 안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난로를 들고 나갈까 막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화목난로도 챙겨야 되지, 그 다음에 연통도 챙겨야 되지, 장작도 챙겨야 되지, 어마무시하게 들고 나가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를 딱 경험하고 나서 제가 이 화목난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얘는 일단 가볍습니다. 티타늄 소재이기 때문에 가볍고요. 두 번째는 화실 안에 연통들이 전부 다 들어가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안테나식 연통이라고 하죠. 연통 안에다가 연통을 또 집어넣어서 굵기가 서로 다른 연통들을 연결해서 쓰는 방식을 안테나 방식이라는데, 얘는 안테나 방식이 적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통 가방을 따로 챙겨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만큼 큰 크기의 화목난로도 챙기고 연통 가방도 엄청 크거든요. 그리고 장작도 이만하잖아요. 그걸 차에 다 챙겨 다니면 정말 뭐 사람 한 명 앉을 분량 정도의 자리를 차지해 버리는데, 얘는 정말 단촐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얘 하나 챙기고 장작만 챙기면 그게 끝나버리거든요. 부피도 엄청 작죠. 무게도 가볍죠. 계속 들고 나갑니다. 캠핑 나갈 때마다 와, 불질하고 싶어. 그럼 무조건 들고 나가게 되는 거죠. 동계만 쓰느냐? 아니에요. 동계는 난방, 요리, 불멍을
텐트 안에서 다 하기 위해서 화목난로를 쓰는 거지만, 자, 화목난로를 텐트 안에서 썼을 때 좀 더운 계절이 이제 곧 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얘를 바깥에 놓고 불멍과 요리의 용도로 사용을 보통 합니다. 여름에도 화목난로를 쓰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춥다 라든지, 나는 불멍을 좋아하는데 제가 막 날리거나 하는 것들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화롯대 대신에 화목난로를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텐트 밖에서 사용을 하면 연통을 많이 높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거의 화롯대처럼 생각하고 쓰시는 분도 많죠. 요리를 해먹기도 참 좋은 그런 제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화목난로에 대한 어떤 캠핑에서의 좋은 점, 즐겼을 때 재미난 점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이 드웰러에 대한 좀 세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이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박스처럼 생겼잖아요. 모양이 되게 심플합니다. 그리고 문도, 창문도 이렇게 세 부분에 있어서 발열량이 엄청나요. 스테인리스 화목난로 같은 경우에는 스테인리스가 열을 밖으로 분출하는 그 에너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장작을 활활 태우면 후끈후끈해지는데, 그게 좀 사그러들면 또 금방 온도가 내려가는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티타늄도 좀 비슷합니다. 이게 만약에 통으로 모든 면이 둘러서 쌓여 있었다 그러면 발열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내열 유리가 3개가 들어가니까 여기로 뿜어져 나오는 복사열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얘 하나만 있고 장작을 어느 정도 넣어주면 후끈후끈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죠. 가볍다, 그리고 패킹 사이즈가 작다, 연통을 화실 안에 다 넣을 수 있다, 그리고 발열량이 진짜 많이 나온다, 요리하기도 간편하다. 얘가 이 제품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120만원 정도 하는 게 합당하느냐? 합당하니까 많이 팔렸겠죠. 최근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이미 이제 사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티타늄 버전이 조금 금액대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스테인리스 버전도 사용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쓰면 티타늄보다는 훨씬 더 무겁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막 무겁다고 해서 사람이 못 들 정도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나름 무게가 적당하게 스테인리스 버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얘를 이용을 해서 저는 이제 동계 캠핑을 즐길 건데, 자, 그동안에 얘를 한 400kg 정도의 장작을 썼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쓰고 나서 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얘는 단점은 없는지, 장점은 또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그리고 얘의 비슷한 아류작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좀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문은 앞에서 이렇게 여는 구조고요. 안에 연통들을 다 쌓아서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 연통은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유리도 지금 좀 닦아야 되는 상황이고, 안에 내부 상황도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보면 이 화목난로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 물결이 들어간 부분이 있죠. 얘가 이제 장작을 받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밑으로 상당히 지금 많이 내려앉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를 제가 장작을 400kg나 뗐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은 게 아니고요. 최초에 한 번, 2번 정도를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한 번 정도 사용을 했는데 이렇게 내려앉을 수가 있나? 이렇게 열 변형이 심하게 오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 열리는 거고 닫히는 거고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자, 이 아랫부분은 이렇게 열고 닫는 부분이요, 처음에 열 변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빡빡했어요. 근데 이걸 몇 번 쓰니까 그나마 좀 부드러워졌는데, 처음에는 이게 사람의 손의 힘으로 이게 가볍게 열리지 않았거든요. 지렛대 같은 걸로 이렇게 제끼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했는데 약간 뻑뻑함이 좀 있어요. 지금은 많이 부드러워진 겁니다. 자, 이렇게 열면 공기가 엄청 빨려 들어가겠죠. 이게 확 빨려 들어가면 밑에서 공기가 확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굉장히 가열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작도 있고 숯도 쌓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고열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내려앉아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쓰다 보면 이게 아마 삭아서 어느 순간에는 뭔가 찢어지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뭐 소재가 티타늄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버텨줄 거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좀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견되기 시작했는데, 여기 부분에 보면 살짝 벌어진 거 보이시죠? 예, 여기서 열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열 유리하고 이제 본체 사이에 틈이 생겨 버렸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생겼어요. 반대쪽도 밑에 보면 많이 비틀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만큼의 틈새가 생겼습니다. 사용하는 데는 뭐 별 문제는 없었어요. 저기로 연기가 막 새어나오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이제 외관상 이렇게 열 변형들이 생기기 시작한다, 뭐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바지 부분 이렇게 열어보면, 이 제바지 부분은 사실은 뭐 열 변형이 좀 생겨도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얘도 변형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번 딱 사용을 하면 밑에 장작 바지판이 내려앉기 시작할 겁니다. 저게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되지? 내려앉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기에 적당하게 맞는 그냥 뭐 철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별도의 장작 바지 어떤 판이 없다라는 게 이 제품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걸 부속품으로 따로 팔지도 않습니다. 그거를 감안하고 쓰셔야 됩니다. 자, 120만원짜리가 요 정도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이거는 뚜껑을 이렇게 뜯어내고 나면 안에 열기 지연판이 보일 거예요. 이 판때기 있죠? 이 판때기도 다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 자체도 사용을 하다 보면 이게 휘어버립니다. 휘어도 열기 지연을 하는 그 원리, 그 기능에는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자, 그리고 댐퍼 부분, 이 댐퍼도 이게 완전 밀폐 정도는 아닌데, 배기압이 좀 낮았을 경우에는 얘를 열어놓지 않으면 연기가 안으로 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유격이 있어요. 평소 때는 그냥 열어놓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이 티타늄이 색 변형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갈색빛을 좀 띄어요. 노리끼리한 색을 띠다가 갈색으로 넘어가다가, 그 다음에 자줏빛으로 넘어가다가 푸른빛, 그 다음에는 흰색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가장 열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뚜껑 하나 더 제공되고 있는데, 뚜껑은 뭐 이게 열 변형이 있거나 휘지는 않습니다. 휘지 말라고 한 판 더 대놨거든요. 이거를 여기다가 올려 놓으시고,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뭐 요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얘를 드러내고 불길에서 바로 조리를 하는 방법도 있겠죠. 불길에서 바로 조리를 한다? 밑에 끓음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선호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텐트에다가 연통을 한번 올려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텐트도 포몰리에서 만든 돔 X6 프로라는 버전인데, 저 위에 보면 회색 부분이 있죠? 저기로 연통을 뽑아낼 수 있게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습니다. 텐트의 상단 부분에 뭔가 개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다는 게 단점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나 좋아하는 TPU 창이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하는데, 공기를 이제 따뜻한 공기를 잘 가둬줘서 열량을 오랫동안 머금고 있을 수 있는 형태로 설계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지오대식의 돔 텐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거의 뭐 세트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작은 연통, 파이가 작은 연통이죠. 요것들을 연결을 일단 먼저 하고요. 자, 그리고 중간에 연통과 연통 사이에 이제 규격이 다르니까, 파이가 다르니까 그걸 이어주는 레듀사라는 게 있고요. 얘는 큰 연통들 전부 다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연통입니다. 자, 제일 위에는 불티 방지 캡까지 이렇게 꽂으시면 돼요. 연통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 꽂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초액이 이 틈새로 흐르거나 밖으로 줄줄 새거나 하는 것들을 다 막아줍니다. 목초액이 결로 때문에 생긴다 하더라도 안에서 그냥 다 태워버리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중간에 레듀샤를 하나 꼽아주고, 요거 중간에 열어야 됩니다.
텐트가 연통을 지금 지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통 자체에 스트링을 걸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오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지도 않고요. 이제 손가락 끝이 좀 아리기 시작했어요. 빨리 불을 피워야겠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지금. 아우 추워. 제가 장작을 피울 때 화롯대를 쓰거나 화목난로를 쓰거나 좀 귀찮은 것도 있고 불이 잘 안 붙는 것도 있어 가지고 토치질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토치가 한 3개나 있는데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예, 이런 착화제를 쓰는데 얼마 전에 듀라프레임에서 이 파이어 스타터, 이 착화제죠. 착화제가 출시가 됐다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늘 이렇게 협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자, 요거는 안에 한 12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이거는 볼 때마다 약간 비스켓 같아요. 이거를 아이들이 있는데 함부로 비치하면 뜯어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뭔가 안에 치즈 맛 쿠키가 들어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 파이어 스타터가 한 개를 쓰면 30분 정도 연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에는 기존의 듀라프레임에서 이제 나와 있던 그 압축 장작이 있죠. 그 압축 장작을 작게 성형한 것 같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원래 사용을 할 때는 껍질이 있는 상태로 불을 붙이거든요. 이 껍질이 착화제의 어떤 불길을 처음에 만들어주는 스타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써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일부러 안에 뜯었습니다. 뜯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양갱 같은 느낌의 약간 검붉은 색의 뭔가 이게 물고기 잡을 때 쓰는 떡밥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나무 톱밥 있죠. 그 나무 톱밥이랑 천연 왁스 같은 거를 이제 혼합을 해서 만든 착화제입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착화제들, 저도 뭐 여러 가지 버전의 착화제들을 되게 많이 써봤는데 보통 연소 시간이 10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장작 상태가 진짜 안 좋다 하면 한 개로는 불이 안 붙어요. 한 3, 4개, 좀 많게는 5개까지 제가 사용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브랜드에서 나온 것들을 써보니까 한 번에 많이 써야 돼요. 얘는 이거 한 덩어리로 30분 정도가 연소가 된다고 하니까 나무에 불 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처음에 화목난로를 쓰게 되면 얘를 이제 좀 데워야 되잖아요. 배기압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화목난로에서 화로대에서 이제 장작에 착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죠. 통나무가 몇 개 있어 가지고 얘 가지고 통나무에 바로 착화를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바로 한번 불 붙여 볼게요. 자, 착화제 하나 준비했고요. 연통 근처에 싹 대고 문을 좀 닫고요. 밑에 공기는 잘 올라오게 최대한 개방을 해줄게요. 조그만 화롯대에서 간단하게 불멍을 하고 싶을 때는 요것만 가지고도 한 2토막 정도 있으면 1시간 정도 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써도 될 것 같아요. 조그만 화롯대에서 간단하게 불멍을 하고 싶을 때는 요것만 가지고도 한 2토막 정도 있으면 1시간 정도 놀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써도 될 것 같아요. 통나무죠, 통나무. 쪼개목도 아니고 그냥 통나무 굵은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고 왔는데 얘는 조금 잘 말라 있고 얘는 밖에서 방치돼서 비를 조금 맞은 통나무입니다. 요거를 넣어서 바로 그냥 태워 버릴게요. 굵은 거를 뒤에 넣어 버리고 자, 가는 거를 앞에다가 놓겠습니다. 태울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저도 첫 시도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건. 화실이 워낙 넓어서 뭐 이런 통장작들 넣는 것도 큰 문제 없고 잘 마른
그냥 일반 장작들 넣으시면 당연히 불이 빨리 잘 붙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불 조절하는 거 있죠, 바람 조절하는 거, 요거를 최대한 확보를 해주시고, 처음에는 문을 살짝 또 열어놔도 괜찮아요. 공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유리하니까. 근데 저는 보통 그냥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동안 그냥 가만히 냅두면 돼요. 통나무 두 개의 불이 지금 다 잘 붙었어요. 엄청 활활 잘 타고 있습니다. 30분 동안 확실히 연소가 계속 되니까 착화제에서 통나무도 뭐 이길 방법이 없나 봐요. 불 제대로 지금 붙었고요. 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문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목난로가 비주얼적으로 보면 엄청 따뜻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따뜻하진 않아요. 기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등유난로가 훨씬 더 따뜻합니다. 등유난로가, 얘가 아무리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유리가 다 있고 복사열이 나온다 한들 지금 기온이 마이너스 7도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만 좀 따뜻한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넣은 장작이 통나무를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쪼개놓은 잔잔한 나무가 한 번에 불이 확 붙는 것보다는 얘가 화력이 그렇게 막 세게 나오지 않는 편입니다. 지금 문은 완전히 풀 개방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나무가 불이 붙은 부분은 일부 부분만 붙어 있으니까 그냥 온기가 느껴지지 이 안이 후끈후끈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어요. 그냥 옆에만 따뜻하다, 뭐 요 정도입니다. 비주얼적으로만 따뜻해 보인다는 거. 장작이 아니고 통나무를 3개를 그냥 집어넣었거든요. 불이 완전히 붙었어요. 지금 바람 들어가는 걸 조금 죽여 놓은 상태인데, 와, 복사열이 어마어마하게 후끈후끈해요. 자기 딱 좋은 열기가 나오는데 좀 더운 정도 열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의 뭐 불지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요것도 지금 불문을 많이 막아 놓기는 했는데 이 상태로 이제 최대 화력일 땐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기온이 싹 죽으면 그냥 온기만 주변만 따뜻하고 텐트 전체를 난방하기에는 이게 화력이 좀 죽어요. 제 생각에는 한 이 상태로 30분 정도가 더 가면 좀 온기가 내려갈 것 같은데, 그 30분 안에 저는 잠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운 줄 모르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존했습니다. 눈이 안 녹았네. 눈이 안 녹았네. 텐트 바깥쪽은 괜찮은데 텐트 안이 지금 다 얼었어요. 결로가 다 얼었더라고, 밤사이.
제가 1박 2일 동안 뭐 화목난로 말고 별도의 난방용품 없이 캠핑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요. 밤에 잘 때는 얘는 무용지물입니다. 화목난로를 아직까지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화목난로는 그냥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등유난로 같은 경우는 요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난방도 되고, 그리고 안에 기름을 채워 넣고 밤새 돌려서 난방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팬히터도 마찬가지고. 두 개를 비교를 하면 팬히터는 전기를 있어야 쓸 수 있고, 등유난로는 전기 없는 노지에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하면 등유난로는 부피가 크고 팬히터는 좀 작아요. 자, 화목난로 같은 경우에는요, 연료가 나무를 쓰는 거죠. 압축 장작이라든지 일반 장작, 쪼갯목, 통나무, 어쨌든 태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열량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화목난로는 요리를 하기에도 굉장히 적합하고요. 그리고 요리를 할 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요리를 가스 없이 얘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화력을, 장작을 넣어서 계속 지속시켜 줘야 된다는 단점도 있죠.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잘 때 못 사용한다는 거예요. 불침번을 쓰면서 누군가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장작을 넣지 않는 한 밤에는 못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화목난로를 왜 쓰느냐? 캠핑에 있어서는 그냥 감성입니다. 감성. 낮 동안에는 계속 장작을 넣을 수 있으니까 훈훈하게 텐트 안에 열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화목난로는요, 등유난로하고 조금 다른 점이 내가 어느 정도의 텐트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화목난로도 사이즈가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열량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등유난로를 쓰다가 팬히터를 쓰다가 화목난로를 들였는데 생각보다 불이 활활 타는 게 보이는데 안 따뜻하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발열량이 어느 정도 체적이 크면 한 번에 장작을 많이 넣었을 때 좀 시원하게 불멍도 하면서 열도 굉장히 많이 뿜어내지만, 뭐 그게 아니라면 작은 걸 쓴다면 그냥 얘는 조리용, 불멍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화목난로를 쓸 때는요, 화목난로랑 등유난로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병행해서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짐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동시에 가지고 다니는 일은 없었습니다. 포몰리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얘를 거의 이제 1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리뷰, 이제 더 이상의 리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디테일 컷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가벼워요. 일단은 제1의 장점이 가볍다라는 겁니다. 이 가벼움이 과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무거움 때문에 가벼움을 선택한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에요. 뭐 장방용으로 나와 있는 굉장히 큰 뭐 화목난로도 있겠지만 뭐 한 30kg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있긴 하거든요, 캠핑용으로. 그것도 또 못 들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데일리로 쓰기에는 그거를 또 옮기고 자시고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1박 2일, 2박 3일로 캠핑을, 동계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가벼운 게 좋기는 하겠지만, 가볍다는 거는 뭐냐? 재질이 얇고 그리고 소재가 가벼운 소재죠. 그래서 티타늄을 사용을 한 이제 화목난로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화목난로들을 뭐 요즘 안 쓰는 것도 있고 정리를 한 것도 좀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제 화목난로 중에서 주력으로 쓰는 거는 이 포몰리 제품이랑, 그리고 캠핑 투게더에서 만든 그 M스토브 버전 2 다운사이즈 두 개를 혼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 무게를 비교하자면 얘가 압승입니다. 근데 가격적인 면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죠. 얘는 120만원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다른 화목난로들은 뭐 더 비싼 것도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는 이제 캠핑 투게더 제품하고 비교를 하면 약 한 50만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얘의 장점은, 요즘은 뭐 안에 화실 내에 연통을 다 넣어서 사용하는, 보관을 하는 그런 화목난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도 연통도 이제 다 티타늄이고, 연통이 안테나 방식이라서 포개가지고 이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게 엄청나게 큰 메리트였어요. 기존에 제가 쓰던 화목난로들은 화목난로 따로 챙기고 연통 가방을 이만큼을 따로 챙겨 다녔어야 됐거든요. 안테나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만큼의 가방을 들고 다녔어야 되는데, 그 점이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가볍다, 그리고 화실 내에 연통이 다 들어간다. 물론 뭐 텐트를 좀 더 큰 걸 쓴다고 하면 추가적인 연통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쉘터에는 얘가 적합하다라는 거. 가격이 비싸다, 물론 제가 얘를 처음 리뷰했을 때도 리뷰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무슨 화목난로에 120만원이나 지르냐 뭐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요즘은 또 쑥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캠핑용품들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화목난로라는 게 원래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성능을 좀 발휘를 한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쓰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를 무조건 찬양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협찬을 받지 않았고 그냥 내돈내산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저는 제가 쓸 수 있는 가용 범위 내에서 화목난로를 골랐을 것이고, 그렇게 따졌다면 좀 더 저렴한 화목난로로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무겁다, 티타늄이 소재가 아니고 스테인리스다, 아니면 그냥 철로 만들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스테인리스보다는 훨씬 더 발열량이 좋아요. 철 자체가 열을 많이 발산하거든요. 근데 관리가 좀 어려워요. 녹도 쓸기도 하고, 시즌이 끝나고 나면 내열 스프레이를 뿌려주기도 해야 되고, 관리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테인리스 버전을 좀 그나마 선호를 하는데, 스테인리스는 또 철만큼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영차하고 들었을 때의 그 스트레스 감이 얼마나 나한테 자주 반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감수를 하고 물론 썼겠지만, 티타늄을 한번 맛본 이상 이제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진 것들은, 무거운 화목난로는 좀 손이 잘 안 가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어요. 캠핑투게더 제품도 쓰고 있고, 얘도 번갈아 가면서 왔다리 갔다리 쓰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가벼운 걸 조금 더 선호하는 입장이라서 요놈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다라는 거고요. 어떤 불 조절, 불 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불을 조절하는 게 뭐 윗부분에 에어 커튼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불문 조절하는 부분도 있고, 불문 조절하면 엄청나게 세게 이렇게 빨려 올라가서 불도 잘 붙거든요. 그래서 사용하기는 정말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은, 초보자도 쓸 수 있는 그런 화목난로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제품들이 뭐 이름이 파벨라 인가 오늘 최근에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협찬을 굉장히 많이 뿌린 브랜드가 있던데, 그 제품도 얘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요. 스테인리스 제품이지만 가격대도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추고 있는, 앞에 전면 불보기 창이 굉장히 큰 화목난로 형태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포몰리 제품뿐만 아니라 그런 파벨라 제품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얘가 무거워봤자 못 들 정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얘를 가장 최고의 장점을 무게라고 생각을 했지만, 티타늄 소재를 써서, 티타늄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티타늄이기 때문에 가벼워서 좋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열 변색, 열 변형 다 발생을 합니다. 감안을 하고 쓰는 거고요. 120만원짜리가 열 변색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열 변형이 안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오래 쓰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하고 쓰셔야 되는 거고, 얘를 뭐 100만 년 가지고 다닐 갑오가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얘가 망가져서 수명이 닿을 때가 있을 거다라는 걸 감안을 하고, 내가 120만원을 질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 돈을 좀 세이브를 하고 화목난로를 얘하고 유사한 다른 모양의 화목난로를 사면서, 아니면 뭐 또 다른 여러가지 화목난로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면서 아낀 돈으로 텐트를 한 동 더 산다든지, 뭐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쓰고 있는, 여유만 된다면 무조건 이걸로 사셔라 하고 추천을 드리는 화목난로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올 동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영상을 여러 번 올렸어요. 화목난로를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셔라, 굉장히 재밌는 장난감이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올렸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는 이번 영상이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화목난로를 경험을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한 여러가지 제 채널에 있는 화목난로들, 여러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장단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 화목난로를 여러 개를 쭉 나열을 해놓고 장단점을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가 다 다르고, 디자인 다르고,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가지고 다녀야 되는 패킹 방식이 다 다르고, 소재가 다르니까 뭐가 더 좋다, 싸고 가볍고 화력 좋고 열 변형 없고 이런 거는 없어요. 세상에 그런 화목난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돈 한정 범위 내에서 제일 좋다는 제품,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검색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제품이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중에서 뭔가 하나 고르셔서 올 겨울 끝나기 전에 화목난로로 캠핑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동안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놔두고 다른 계절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연기가 풀풀 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는 젤을 버리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불티가 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다른 계절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투자를 해서, 이 제품 투자를 한다, 그냥 화목난로 자체를 투자를 해서 재밌는 캠핑 생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